말고 다음 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 일부 내용이 중복돼서 제가 오늘은 286페이지 286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이 케이스는 이제 역시 저거죠. will and trust가 목중에서 뭐 특히 이게 이제 뭐 특히 이제 후견인 제도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죠. 이 문제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히 셀라나 케이스인데요. 블랭클린 코로필이니까 2011년도 블랭클린 고등법원 이제 판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이제 항소죠. 항소심에서 보게 되면 이 후견인 사건과 관련된 우리가 아주 자주 익숙한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제시되고 있다라는 거죠. 보게 되면 이제 형제들 사이에 다른 형제가 이러한 뭘까요? 신탁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후견인 제도에 대한 이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그 부모에 대한 그 후견, 그죠? 이미 제시된 후견인의 후견으로서 임명된, 그죠? 임명됐던 또 다른 그 형제에 의한, 그죠? 형제에 의한 그 신탁 의무 위반에 대한, 그죠? 소송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한 사람이 이제 이미 후견인 위치에 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또 다른 그죠? 형제가 이제 전임 후견인을 이제 그 후견인 자리를 박탈시키고, 그죠? 자기가 후견이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 사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에 그 제시된 그 피후견인인 셀레나죠. 셀레나는 부모죠. 부모 81세의 부모인데 이제 부모가 이제 자신의 딸 나오미하고 이제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나오미는 당시에는 이제 등록된 간호사였고, 그렇게 이제 아무래도 집안에서는 이제 간호사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후견인으로 선임해가지고 부모와 이제 같이 살도록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2008년도에 들어와서 여기서 보면 셀레나가 이제 부모죠. 부모가 이제 나오미를 자신의 헬스케어 에이전트죠. 그러니까 돌봄이다. 그죠? 건강 돌봄이로 이제 임명하는, 그죠? 임명하는 어드밴스 셀렉티브 이런 제도가 있죠. 이거 이제 이 제도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이러한 임명 절차가 있죠. 미리 사전에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건강이 좀 악화되게 되면 자신을 후견인으로 임명해달라라고 이제 미리 하는 사전에 했던 그런 어드밴스 셀렉티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나오미를 또 자신의 재무관리 담당 그 어떤 대리인으로서 법적인 대리인으로서 임명을 한 겁니다. 두 가지죠. 어드밴스 셀렉티브가 있고 듀러블 파이낸셜 파워 어터니. 보통은 듀러블 파워 어터니죠. 듀러블 파워 어터니라는 건 기본적으로 뭘까요? 우리가 특히 이제 커먼로 국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 현재의 어떤 부모가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하여튼 잘못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판단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정해서 미리 그런 자신의 큰 딸을 이제 이러한 듀러블 파이낸셜 파워 어터니로 지명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두 가지 문서죠. 두 가지 문서에 보게 되면 나오미를 이제 본인 부모의 후견이다. 그죠? 후견이다 이렇게 되죠. 라고 임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후에 이제 후견인 제도가 이제 발생됐을 때 이제 이 셀레나의 후견으로서 이제 임명한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later guardianship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장은 이제 필요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차후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가족이 하나의 에이전트로서 이제 돌봄을 하겠다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마이클이라는 사람은 이제 셀레나의 그 같은 아들이죠. 아들이고 2010년도에 이제 자신의 그 어머니죠. 자신의 이제 어머니의 내가 후견이 되겠다라고 이제 법원에 요청한 거예요. 그렇게 청원을 한 거죠. 현재는 뭘까요? 이제 자신의 딸이 한마디로 셀레나의 딸이죠. 여기 보게 되면 자신의 누나가 간호사인 나오미가 이제 여기 후견인으로 임명된 거고 2010년대로 들어와서 이제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자신의 어머니 내가 후견이 되겠다고 이제 법원에 이제 청원한 거죠. 그 주장을 봐야 되겠죠. 그 주장에 하게 되면 아들의 주장은 뭘까요? 자신의 누님이 자신의 어머니의 그 자산을 운영 관리하는데 이러한 권한을 그 대리 권한을 남용했다는 거죠. 사용을 하지 못했다. 권한을 적절하게 사용 못했다. 그 부모의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멘탈 디클라인이니까 갑자기 정신이 강하게 그죠? 이렇게 내려간 거죠. 그런 뜻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도래됐을 때, 표출됐을 때 그 이후에 부모의 자산을 적절하게 관리를 못한 이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오미가 자신의 부모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주로 이제 간병인 같은 경우죠. 뭐 이러한 그 케어니까 뭐 보호 조치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 특히 이제 이러한 그 정신적인 문제의 어떤 그 사인을 그죠? 어떤 증세들을 무시하게 되고 또 그 맞춰가지고 그 부모가 그죠? 어머님이 이제 당시에 그 여러 가지 그죠? 병에 대한 적절한 의료 보호를 적절히 취하지 못했다라는 사유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자신이 어머님의 후견이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여기서 보면 패티셔너가 이제 마이클이겠죠. 마이클이 이제 주장할 거고 그 다음에 나오미가 이제 주장하겠죠. 이제 리스펀드 하면서 원심 법원을 하여금 그렇지 않다. 내가 후견이니까 후견이다라고 증명해 달라고 이제 요청한 거예요. 이제 아들이 요청하니까 그건 이제 해임시키고 나를 이제 후견인을 하라 했는데 이제 결국은 뭘까요? 거기에 대한 그 마이클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법원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나오면은 결국 동시에 내가 후견이라고 주장한 거죠. 그리고 뭘까요? 법원으로 하여금 부모의 어머님의 그 명백한 그 희망에 대한 우선권이죠. 우선권을 요청한 거죠. 이거 프랭클린 가든십 코드는 한마디로 프랭클린 후견인 법령이죠. 법령 401조 B1에 있는 것처럼 우선적으로 부모의 명시적인 어떤 의사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한 거죠. 요청을 한 거죠. 그럼 뭘까요? 부모가 일단 나한테 후견인으로 지명을 했으니까 당연하게 그런 대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나를 우선권으로 일단은 그대로 후견인을 지속시켜달라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뭘까요? 이렇게 증거 개시 절차를 이제 마친 후에 보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한테 좀 손을 들어달라고 요청한 거죠. 나오미가. 왜냐하면 이미 원심 법원에서 허락한 그런 서머리 저지먼트죠.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면 내가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까 나한테 손을 들어달라 하는 거죠. 그런데 법원 입장이 뭘까요? 법원은 뭐라고 이제 판시했냐면 자 당사자들이 부모의 어떤 능력에 대한 당시에 볼까요? 그 부모가 나오미를
대리인으로, 그죠? 후견인으로 임명했던 당시에 부모의 그 정신적인 능력이죠. 정신적인 상태에 대해서 그냥 당사자들은 다툼이 없다는 거죠. 다툼이 없었다. 그리고 사실상 프랭클린 후견 법령에 따라서 그런 형식에 맞춰 그 임명 절차가 이루어졌다. 그게 이제 법원에서 그게 판시한 거죠.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거죠. 처음에 임명했을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다. 그리고 당사자들도 당연하게 뭐랄까요? 인정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 후견인이 현실적으로 필요했다. 또 원심 법원에서 뭘까요? 법률에 따라서 당연하게 부모의 희망을 들어줘야만 했다. 라고 이제 판시한 거죠. 그래서 나오미를 결국 어떻게 해요? 후견인으로 임명한 거죠. 임명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클이 가만히 있어요. 아들이죠. 아들이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이제 항소한 케이스죠. 원심 법원의 그러한 임명 절차에 대해서 후견인 임명 절차에 대해서 사실은 토를 단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고등법원이죠. 위라는 건 고등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어떠한 명제로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되냐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럴까요? 부모의 의료적인,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결정에 대한 개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우리는 기본적인 명제가 있는 거죠.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된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드밴스 딜렉티브라는 사전의 어떤 이런 후견인 제도를 통한 그 지시죠. 어드밴스 딜렉티브는 사전의 어떤 나에 대한 어떤 보호 지시죠. 이런 딜렉티브라는 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의료 보호 조치를 우리가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자, 내가 뭘 받을 것인지, 그죠? 어떤 내가 우선적으로 받고 싶은 그런 의료 조치가 뭔지, 그죠? 의료 보호가 뭔지. 그리고 헬스케어 에이전트죠. 헬스케어라는 건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 뭐 보통은 이제 우리 요새 얘기하게 되면 간병인, 그죠? 간병인 비슷한 그죠? 보건 의료 요원이라 할 수 있겠죠? 보건 의료 요원, 그죠? 보건 의료 그러니까 뭐 헬스케어니까 건강관리 요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건강관리 요원으로서 임명 해달라, 그죠?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드밴스 딜렉티브가. 또 뭘까요? 사실상 부모가, 그죠? 여기서 보면 일반적으로 내가 능력이 없었을 때, 정신적으로, 그죠?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능력이 없었을 때 그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건강보호 대리인, 그죠? 대리인을 임명해달라. 당연하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가족이 임명된 거죠. 그리고 듀러블 파이낸셜 파워 어토리라는 것은 개인에게 어떤 권리를 주냐면, 자,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 부모가, 그죠? 여기서 보면 쉬죠. 이 부모가 사실상 능력이 없어졌을 때 사실상 그러한 재정적인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대리인을 임명해 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개인한테 부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주로 파이낸셜 파워 어토리라는 거고, 두 가지죠. 어드밴스 디렉티브 하고 하나는 또 뭘까요? 듀러블 파이낸셜 파워 어토니. 이 두 가지 형식의 우리가 보건, 의료, 보호, 담당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여튼 뭐 여러분이 적절하게 하여튼 이건 해석하면 돼요. 헬스케어 에이전트라는 것은 뭐 보통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간병인도 있을 수 있고 보건 의료 담당인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하여튼 요새 같은 뭘까요? 주간 보호 관리인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하여튼간에 여기서 이제 딸이 이제 같이 동숙하면서 이제 그런 에이전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서라는 건 뭘까요? 두 가지 문서라는 건 여기서 보게 되면 어드밴스 딜렉티브죠.
어드밴스 딜렉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 가지 뭡니까? 한 가지 뭐였어요? 여기 있잖아요. 저 듀러블 파이낸셜 파워 어터니죠. 파워 어터니. 파워 어터니다. 이 두 가지 문서들은 뭘까요? 이러한 신탁 관계를 우리가 명시하고 있는. 신탁 관계가 이제 생성됐다는 거예요. 생성된다. 이러한 신탁 관계가 요청된다. 생성된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소위 보건의료 대리인이라든지 혹은 이러한 재정에 관한 권한을 보유한 자, 홀더니까 자는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뭘까요? 하나는 프린시팔이니까 부모의 피후견인의 최고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고, 또 자기 거래를 방지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신탁 의무 중에 하나죠. 그 신탁 의무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뭐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대리인이라 그러면 본인 외에는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최고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지. 제가 대리인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잖아요. 대리인 입장에서 뭘까요? 본인의 심부름을 시킨 본인의 최고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또 실제로 자기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기 거래라는 건 셀프 딜링이죠. 기본적으로 부모의 재산 가지고 자기가 이익 목적으로 어떤 사고 판다든지, 그죠? 하여튼 어떤 자산을 자기 목적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셀프 딜링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fiduciary duty죠. fiduciary duty. 자, 그래서 이러한 문서들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 그죠? 누군가 후에 이 후견인의 임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이 사건이죠. 이 사건에서 나오미가 이제 후견인으로 되고 있는데 엉뚱하게 지금 아들이 나서가지고 내가 후견이 돼달라, 그죠? 한 사람은 지금 딸은 누님은 이제 해임시키고 나를 이제 후견을 해달라. 프랭클린 입장에서 뭘까요? 오랫동안 전통이 그런 이제 규율이죠. 이러한 룰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자, 후에 선임된 이 후견인은 당연히 이러한 최초의 이 고난이죠. 이 양어된 고난을 우리가 무효화시킬 수 있다. 중단시킬 수 있다. 이게 뭘까요? 바로 뭐 이 사전 아까 지시라든지 이러한 고난에 대한 대리인 고난을 통해서 이런 일찍이, 그죠? 바로 전이니까, 그죠? 바로 earlier grant authority니까 이러한 사전에 양어된 허락된 고난을 우리가 무효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뭘까요? 이 후견인한테 후견인에게 허락된 그 고난 자체는 뭘까요? 고난은 이러한 문서에 의해서, 그죠? 이런 양 문서에 의해서 대리인에게 허락된 상충되는 어떠한 상충되는 고난을 우리가 대체한다라는 거죠.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도가 이제 우리가 영어로 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보게 되면 고난이 여기서 보면 이 고난 앞에 없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이 고난이 이 상충되는 고난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뜻은 우리가 Matter of Collins라는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2002년도 프랭클린 슈프림 코트죠. 대법원의 이제 우리가 판례니까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 특히 문서라는 게 이러한 문서들 자체는 결국은 후에 후견인 요청하는 문제가 법원을 통해서 발생됐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프랭클린 법률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전임 후견인과 후임 후견인이 되겠죠. 그 후임 후견인에 대한 우리가 이 권한 자체는 전임 후견인의 모든 권한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죠.
대처할 수 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문서들이죠. 이런 문서들이